반갑습니다. 김호입니다. 오늘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이 뭐냐라고 하면 인간이 아니라 AI가 대신 코드를 작성하고 기획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그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만들어줘, 카카오 만들어줘, 동시통역기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분명히 뭔가 생각을 하고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코딩 자체가 AI에게 대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고, 그게 아마 오랫동안 고착화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약간 그 고인물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직업군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 개발자들은 나름의 그 장벽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개발회사 대표인데 여기서 개발자들이 어떤 걸 하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어떤 언어를 기반으로 뭘 하고 있다, 이 기반이 어느 정도 소유가 걸린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었거든요. Next.js를 기반으로, 타입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SQL에 MySQL DB를 어떻게 넣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대표나 혹은 상급자, 기획자들이 절대 없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개발자들은 실제로 그들의 언어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기획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네.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이건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 코를 진짜 그냥 눈 뜨고 보이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니라 이들이 일주일 걸리는 작업이 맞을까? 라는 생각들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걸 한 4년?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좀 계속 느꼈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개발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공감하고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들이 진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이 공을 세우더라도 내가 그 공의 비중을 어떻게 책정할 건지 그런 지표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개발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한 2022년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조금씩 개발을 배우면서 궁금한 것들 막 이제 블라인드 커뮤니티 막 이제 개발자 직분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에러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2, 3년 동안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런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아 그걸 또 이제 이렇게 해결했어요? 오 대단하네. 또 이제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느껴지는 게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작업들을 이들이 여기 코딩을 하면서 치고 있는데, 아 이게 그냥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만만한 일은 아니구나, 그들이 정말 이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구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이해들을 제가 코딩을 또 이제 옆에서 그냥 물어보고 하니까 코딩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고충이 또 이해가 됐었습니다. 제가 2022년 개발을 또 하게 됐을 때 그때 AI가 또 이제 점점 더 떠오르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너무 대세가 돼가지고 너무 익숙해진 AI지만 그때는 아직 AI라는 개념이 되게 생소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코딩 방법들을 아예 모르니까 했었던 게, 해외 에이전트에서 해외 개발자를 찾아서 GPT 사용 방법을 아는 개발자를 찾아서 야 이거 뭔 뜻이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 라고 이제 막 물어보면서 프로그램을 막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제 강의 회차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이거 몇 챕터 몇 강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모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AI 봇도 만들어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격차란 플랫폼에 이 봇을 넣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종합을 하면 나는 지금 2, 3년 동안 계속해서 개발자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시도했고, 그리고 나 역시도 어떻게 개발하는지 고심을 했고, 그리고 시간을 또 이제 할애를 했다 정도인데, 이게 이 두 가지 경험적인 영역이 조합이 되고, 그리고 AI가 더 발전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뭔가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거의 한 이제 2달에서 3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코딩을 실제로 그냥 취미로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중국 동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매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실시간 번역을 해준 AI라던가, 글 속에서 인간의 도파민 정도를 분석해준 AI라던가, 쿠팡이 있는 리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가치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분석을 해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앱을 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전부 다 AI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냥 AI한테 이거 만들어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건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열심히 그냥 말맛대로 그냥 따라하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앱이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굉장히 좀 할만하네? 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 뒤로부터 제가 코딩을 취미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개발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머신러닝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세상에 없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보자 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제가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구간이 물건을 들여오고 공장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품을 들여왔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한국으로 배송할 수 있는가, 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이 제품을 찾고, 그리고 공장과 소통하기에 앞서서 제품을 근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팔까를 결정하는 거,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어떤 것인가,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내가 돈이 될까 하는 그 키워드,
그 물건들 그 자체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이제 알려드릴 때도 그게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한 10회차, 20회차에 걸쳐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는 이 어렵게 배우는 이 모든 과정들을 더욱더 간편하게 간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직접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빅데이터 그래프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그리고 각 시장과 각 세상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실시간으로 좋아하는가, 말 그대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인데 여기서 쇼핑 트렌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이런 개념들을 좀 이제 만들어서 우리 셀러들이 더 많은 것들을 팔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보자 라는 프로젝트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더라도 시장 속에선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경쟁 강도가 없네, 경쟁자가 없네, 그럼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기까지 그 제품 찾는 그 과정들을 솔루션으로서 정말 한 3초, 10초 만에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3년부터 계획이 됐고 2014년부터 추진이 돼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서 밤낮 없이 고생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에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2주 동안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공과 사는 정말 구분하는 편이거든요. 회사 안에서는 정말 엄격한 편입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비율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요. 뭔가 1시간 걸릴 일 10시간이 걸린다거나 10시간이 걸릴 일 3일, 4일, 5일이 걸린다거나 그 과정에서 열심히 엉덩이를 붙이고 있더라도 저는 여기서 결과물을 바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건 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했을 때 막 좋은 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그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내가 10분에 걸릴 일을 왜 이들은 4시간, 아니 4시간이 아니라 왜 열흘 동안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 버튼이 지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배치되는 걸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들이 연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디자인, 그런 것들도 처음에 제가 디자인할 수 없었거든요. 직원들하고 근데 대화를 해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바꾸는 거구나. 이거 되게 어렵지 않네요? 그럼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글자는 이 정도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개발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말 그대로 취미로 이제 개발을 만들었었다 할 뿐이지, 정말 개발자들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면 대표님 지금 AI가 지금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대표님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서버를 돌아가는 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느낌처럼 바로 정신이 안 쉴 겁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사용자 유저가 사용을 했었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안정성이 있는가, 에러가 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될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대표님께서 10분이 걸리는 작업도 아무래도 3,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리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취미로 그 코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전부터 3년, 4년 정도 동안 수많은 개발자들이 같이 작업을 할 때 에러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지시를 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소통을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부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이게? 이게 그렇게 7일이나 2주나 걸릴 일인가? 나는 이거 10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이거 취미로 이거 코딩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그냥 내가 시작을 해도 이걸 바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에 가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요청사항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반영이 그렇게 되는 게 어렵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글자 바꾸고 그리고 이제 내용 살짝 이제 기능 순서 바꿔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거 물어본 이유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분께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님 이게 이제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 만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돼서 여기다 안정성 그리고 서버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반영 시간이 좀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했을 때 앞에 있는 일이 뭔데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일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 근데 이거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3년, 4년, 5년 동안 한 번도 해오지 않았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냥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회사 서버에 머신러닝에 개발자 권한을 달라고 했었어요. 우리 회사 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코딩 편집이 가능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말리더라고요. 대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자기도 하고 저희가 이거 처리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빨리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이제 그냥 작업이나 이제 원래 스케줄 처리를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또 이제 직원분께서는 대표님께서 지금 수정하시고 이런 건 다 이제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대표님께서 이걸 수정을 하셨다가 만약 다른 코드가 꼬이게 되면, 다른 작업들이 망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저희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나 저희 기일들도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고치는 그 과정들도 너무 험난할 것 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여기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되게 정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그들이 말한 게 절대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정말 그냥 프로젝트를 일부러 늦추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들의 말이 통상적으로 맞겠다. 근데 왜 이렇게 들이지?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진짜 신뢰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작업들의 속도들이 비정상적으로 느려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개발을 못하신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5년차, 10년차 개발자고 정말 이전 직장에서 연봉, 리스펙 충분히 받고 유명한 회사에서 업무 다 보시고 커리어 다 쌓고 난 뒤에 다른 데서 스카우트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리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 답답하지? 왜 이렇게 느리지? 못하지는 단전에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개발을 못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만약 이제 프로젝트 일그러지면 내가 이 코드 깨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편집 권한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드디어 머신러닝 프로젝트 코드를 제가 1년 만에 열어보게 됐습니다. 저한테 가진 스택은 어떻게 보면 AI를 좀 사용을 해봤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자들한테 뭐 물어봤다. 그리고 해결 방법들을 같이 시켜봤다 정도? 그냥 말 그대로 축구는 좋아하긴 하는데 야구는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축구나 야구를 하고 있진 않은, 선수들이 달리는 걸 좋아하는 딱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코드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줄이 참 길었고요.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의미냐? 이거 지금 개발된 거 어떤 뜻이냐? 이런 것들 다 이제 물어보면서 이건 이러한 식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버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AI를 통해서 제가 그 사이에 몰랐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조합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AI한테 통한 그 답변들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이걸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코드랑 그 컴퓨터 언어의 개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설정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때 당시 작업을 했었던 내용이 시장 속에서 돈이 되는 급상승 키워드를 리스트업을 해서 쭉 데이터들을 나열하는 그 가운데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뭔가 병목 현상이 있다, 렉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업들을 처리하려면 이 서버의 데이터와 교환하는 방식도 관여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유저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었을 때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 순서들이나 그 로직들 자체를 전부 다 보완을 했어야 됐습니다. 순전히 비개발자가 이걸 기획을 하기에는 다소 좀 이제 에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광업의 난이도가 그렇게 낮진 않은 작업이었죠. 그 당시에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8,500만 개 정도가 됐었으니까요. 저는 그 작업이 분명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작업을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들이 2주를 달라, 3주를 달라. 물론 이제 그것만 이제 하겠다. 이제 그게 아니지만 기존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이걸 수행을 하고 나서 이거 작업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완수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2주는 걸릴 것 같다. 라고 했던 그 과업이 제가 키보드를 잡고 마우스를 잡으니까 1시간 만에 해결이 됐어요. 실제로 처음엔 렉도 한가득하고 뭔가 이제 눈에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그냥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급상승 키워드를 찾아내는 그 로직들이나 어떤 계절에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앞으로 미래 3개월엔 유망한 키워드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로직을 제가 직접 만들고 적용시켰습니다. 코딩 되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AI한테 그냥 맡겨달라고 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주고 수정해달라고 하니까 수정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 여러 개의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찾는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연관 검색어까지 찾아주는 거, 이건 기본이고, 결국에 내가 이 상품 판매하게 됐을 때 네이버나 쿠팡에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이때 상품명을 지어야 되잖아요. 상품명을 지을 때 사실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글자하고 글자하고 또 조합을 해가지고 연관 키워드 또 이제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후킹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걸 AI한테 그냥 바로 요청을 해서 한 번에 상품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키워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미래를 예측해주는 AI를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이걸 막 이제 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바이브 코딩이잖아요. 비개발자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두 가지 어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만든 게 되게 많아요. AI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타입캐스트 같은 어플을 만들기도 했고요. 마치 이렇게 말이죠. 저 쓰려고 뒷머신 전용 노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강의 플랫폼 만들기도 했고요. 학생들의 과제를 좀 더 제가 면밀하고 더 세심하게 더 많이 검토를 하고 싶어서 과제를 검토하는 솔루션을 내부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개발자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닌데 요새 인터넷에서 바이브 코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제가 비개발자의 지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 3년 동안 개발자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여기가 저의 관심사였던 건 이제 맞긴 하지만 근데 확실한 건 제가 개발자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코딩을 하는 방법 아예 모르거든요. 직접 그 코딩을 직접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는지, 어떤 구조로, 어떤 순서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이제 리딩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든 생각은 이거는 배우면 분명히 누구도 할 수 있겠는데 누구나 내가 원하는 어플들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겠는데 나만의 1인용 작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겠는데 사실 내가 어플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 나만의 메모 앱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메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음성 비서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나 쓰려고 만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 반드시 개발자가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아닌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걸 코딩을 비개발자, 비전공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스레드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나 아니면 유튜브들 보면 그런 논란들이나 토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비전공자는 절대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없다. 이건 서비스 안에서 절대 출품이 될 수 없다. 그 근거가 프로그램을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도 당신이 이 코드가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설령 그걸 이제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출품하게 되면 나중에 토스페이먼트 아니면 뭐 이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결제선을 넣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API 문서, 개발 문서들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들도 절대 적지 않고 이건 절대 AI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호스팅이란 것도 배워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란 것도 배워야 되고 회원 정보를 어떻게 보관할 건지 그런 엑셀 장부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싹 다 이제 모은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절대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걸어야 될 길이 많고 비전공자인 당신은 바이브 코딩에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작성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토스 페이먼트는 알았지만 어떻게 네이버페이, 토스 결제 이런 것들을 안에 링킹을 시켜줄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했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AI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 이게 무슨 뜻인데? 야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무슨 의미인데?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물어보니까 한 달 만에 그냥 제가 원하는 어플들이 그냥 싹 다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그들이 말한 논리들이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그럴듯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원래 손 코딩을 해서 손으로 타이핑을 열심히 트루룩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을 AI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코딩을 할 수 없다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불과 한 2, 3일 정도의 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금방 AI를 통해서 제가 이 개념들을 학습을 하고 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코딩? 이거 재밌겠네? 나도 할만하겠네?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 클로드 코드랑 커서라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두 개를 활용을 해서 그냥 말을 해보면 됩니다. 나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혹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군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서들이 있네요.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 기능들을 만드는 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줍니다. 너무 소파 위에 앉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한번 코딩을 한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켰습니다. 일단 제가 코딩을 진행을 한 게 커서란 어플인데 여기서 오픈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고 그냥 아무 폴더나 만듭니다. 테스트.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걸 이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요? 구글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을 이제 수치화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로 해서 시간 이만큼 지났다를 인지하게 시켜주는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제가 여기 인터넷상의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구글 타이머를 만들고 싶어. 이번 구글 타이머를 만들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냅다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I가 야 구글 타이머가 뭐지? 이거 한 달은 걸리겠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뭔가 추르륵 하고 있죠.
웹 타이머 구현 중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버렸네요. 전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인덱스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으라고 하네요. 자, 그럼 제가 열어볼게요.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이 타이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글 타이머가 뜨네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지금 10분 초를 설정했을 때 이런 비주얼이 나와도 되냐는 거죠. 저는 한번 20분을 해보겠습니다. 야, 구글 타이머. 아직은 얘가 구글 타이머가 뭔지 모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얘가 이게 똑똑하지 않네. 이제 망했네. 얘 바이브 코딩이 어려운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구글 타이머가 뭔지 말해줘야죠. 야, 구글 타이머는 시간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를 해서 원형 판에서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비주얼라이징 화면이 필요해.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10분 초를 입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그래픽을 시각화해야지. 구글 타이머가 뭔지에 대해서도 네가 검색해서 좀 찾아봐 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냥 사장이 직원들한테 그냥 개발 모르겠는데 야 좀 열심히 좀 해봐, 하여튼 좀 찾아보고 글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말한 그 바이브 코딩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보면 구글 타이머에 이제 원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도 좀 수정이 되고 있죠. 이게 바이브 코딩입니다. 야, 나 이거 만들고 싶어. 나 오늘 기분이 그래. 한번 만들어봐.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 얘는 군소리 안 하니까요. 군소리 안 한 사이 또 열심히 만들고 이 파일을 만들게 되면 뭔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권한 요청합니다. 알림 표시. 그러면 제가 한번 30초짜리 구글 타이머를 만들어 볼게요. 와우, 갑자기 이게 시각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로 드는 생각이, 전 이런 거 프로그램 만들 때 미감을 정말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줄어들었을 때 주황색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빨간색이 되려나? 오, 그러네요. 얘가 센스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 원판이 살짝 잘려져 있다는 거죠. 오, 소리도 들리네요. 근데 왜 타이머가 이 중간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타이머 동그라미 원판이 좌우가 좀 잘려있는 느낌인데 이것 좀 잡아주고, 시간이 전부 지났을 때 0시 0분 0초 텍스트가 중앙이 아니라 살짝 원 밖에 걸쳐 나와 있는데 중간에 또 해줘 라고 말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그렇군요, 한번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린 그냥 깁하면서 그냥 오늘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오늘 운동해야겠다, 팔굽혀펴기나 할까 라고 하면서 막 내 할 일이 또 이제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래도 실제로 코딩을 할 때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과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서 금방 될 거예요. 3번의 팔굽혀펴기 정도면 아마 이제 이 정도면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과업이 복잡해지게 되면 이제 한 번의 요청이 아니라 거의 얘 혼자 5분, 10분 동안 여러 작업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글 타이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얘 과업의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없으니까 5초. 오, 문판 안 잘리죠? 3, 2, 1, 0. 아유씨, 이건 좀 아쉽네. 0시 0분 0초. 이게 왜 지금 이쪽이 있냐?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센스를 좀 발휘를 하자면, 저는 직접 여기에 HTML 코드를 이제 그냥 보고 직접 여기다가 야, 이것 두고 말하는 건데 이게 왜 중앙으로 있지 않고 밖으로 걸쳐 있는 거야? HTML 소스 아래 통으로 줄 테니까 이거 보고 파악해 라고 하면 아마 얘는 고쳐줍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구글 타이머라고 하는 것도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런 타이머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정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제 5초짜리 일반적인 구글 타이머를 만들었지만 이제부터 내 선택 아닙니까? 여기서 0초가 됐을 때 알람을 뭔가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 진짜 나는 너무 미련 곰탱이야. 이 타이머를 두고 0초가 됐을 때 조금 더 이 시간이 지났음을 체감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영원히 0초가 됐을 때 나오고, 그들이 0초가 된 순간에 당신이 타이머를 시작한 지 설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라고 나오게 해줘. 그럼 이렇게 되면 나만의 커스텀된 동기부여 구글 타이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5분 만에, 10분 만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코드를 또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또 이제 나중에 이게 실서비스가 됐을 때 회원가입은 또 이제 어떻게 만드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누군가를 비방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여론에는 여전히 좀 이제 그런 장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은 여전히 어렵고 개발자들 해야 된다. 근데 미술이나 동영상의 영역에서도 지금 이미 많이 대체가 되지 않았나요? AI를 안 쓰는 게 오히려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효율에 있어서 더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AI를 쓰는 게, GPT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어졌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이 기술들을 남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은 가장 공정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나폴레온 힐. 자, 제가 구글 타이머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 5초를 시작을 해볼게요. 5, 4, 2, 1, 땡.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곧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앨런 레이킨. 당신 타이머를 시작한 지 5초가 흘렀습니다.
당신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지금 제가 하는 과정들이 절대 어려운 과정들이 아니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개념들이 생소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자신감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개발을 여전히 배우시게 된다면 난관들은 존재합니다.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내가 성장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보다는 그걸 해결하면 내가 그냥 이걸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보와 그리고 분명히 언론에서 여론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했을 때 내가 배웠을 때 결과를 냈을 때 얘기하고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 지금 솔직히 이 AI 업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람과 그리고 아예 전문가적인 사람들하고 이 정보 간의 괴리가 정말 많이 크거든요.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사람들은 난 챗GPT 쓰니까 이거 AI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는 게 힘이고 어떻게 보면 원래 직원을 4명, 5명 그들이 30일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하던 프로젝트가 한 명의 사람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만 해서 그냥 파생이 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2015년에 태어난 게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김에 같은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500년대 살았으면 뭐 계열병 걸리고 막 피부에 뭐 부부부 이렇게 나는데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렸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뭔가 업보가 있나? 아니면 이제 때가 되었나? 내가 이제 그냥 곁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병원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신앙적인 의미를 제가 나쁘게 보는 거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정말 2015년은 그때 500년 전의 지구의 모습하고는 좀 사뭇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 시대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누리는 기준이 정보의 격차를 내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속에서 가짜 정보는 무엇이고 옛날 정보는 무엇이며 그리고 여기서 진짜 되는 정보는 무엇이냐, 그걸 가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진 시기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구독자 애칭을 정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러너예요.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사가 지금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러닝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취미가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서퍼도 했고 10km, 하프 이런 것들 되게 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AI에 좀 이제 특히 관심이 있죠. 그리고 뭔가 제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좀 인간적인 것들을 학습한 AI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머신러닝에 대한 그 펀치라인까지 포함해서 배운다의 러닝 그리고 달린다의 러닝까지 포함을 하면 머신러닝. 그럼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달리는 사람, 나는 체력을 가지고 그리고 꾸준히 이 길을 달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구독자 애칭을 러너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종속적이지도 않고 뭔가 달린다는 느낌이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자 동시에 이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러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댓글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부터 제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머신러닝 프로젝트인데 근데 이게 구독자 애칭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이제 저의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카메라 각도나 조명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카메라 조명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게 되면 괜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퇴색이 될까봐 괜히 그냥 형식을 차리다 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편하게 나오지 않는데 잘 전달이 안 될까봐 그런 약간의 묘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조명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냥 끄기도 하고 눈앞에 그냥 원래 이 장면이 아닌데 난 이 방 안에서 촬영하니까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촬영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내가 이제 말씀드려야 어떤 자세에서 말씀드려야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귀와 눈이 편하실까 그리고 그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께 또 이제 어떤 배려가 될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을 편안하게 좋은 조명을 해가지고 좋은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참 되게 중요하고 저희 회사에도 이미 스튜디오가 있긴 하지만 전 거기서 이제 하게 됐을 때 전 뭔가 일하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냥 좀 이제 편하게 저 오늘 이런 작업이 있었고 우리 직원이 말 안 들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좀 이런 편한 공간들을 조성을 하고 있고 오랜만에 그냥 유튜브를 복귀하는 김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구나 좀 더 이제 공간의 제약 없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